안녕하세요. 한국의 어둠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곳은 한국에 숨겨진 공포 이야기가 여러분을 소름 끼치게 만들고 어둠 속으로 안내하는 공간입니다. 고요한 밤, 어둠이 모든 것을 삼키고 저 멀리서 이상한 속삭임이 들려올 때 당신은 그 미스터리한 세계와 마주할 준비가 되었나요?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 이야기들은 당신의 현실과 악몽의 경계로 이끌 것입니다. 이제 어둠 속으로 한 걸음 더 다가가 볼까요? 한국의 어둠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니다. 바로 어제 공포할 걸 굉장히 재밌는 이야기 하나가 들어왔습니다. 학창시절 같은 반 친구가 귀신을 보는 무단이었다는 이야기인데요. 오랜만에 재밌게 집중해서 본 이야기라서 바로 영상으로 만들었습니다. 가시지요. 이 세상에 귀신이 있다고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 종교를 믿는 사람, 그리고 귀신과 소통한다는 무당을 믿지 않거나 믿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 이 이야기가 영상으로 만들어져 게시된다면 분명 그 친구를 기억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당시만 해도 우리 고등학교는 물론이고 주변 학교, 학원에까지 소문이 파다했습니다. 일단 저는 귀신을 믿지도 않았고 사실 그렇게 관심도 없었습니다. 특히 TV 화면에서 나오는 흉측한 모습들은 굳이 보고 싶지도 않았거든요. 당시 고등학교에 처음 입학하며 그다 남자들과 학교를 다니다 처음으로 여자들만 있는 여고에 들어왔고 나름 신학기는 새로웠습니다. 조금 어색하긴 했지만 중학교 때 친했던 친구들도 여러가지 오게 되어 처음 학교 생활이 그리 어렵지는 않았고 주말에는 친구들과 놀러 다니기도 했죠. 3월 한 달이 지나면서 슬슬 학교에 적응하고 있을 무렵 같은 반에 있던 한 언니와 대화를 하게 될 기회가 생겼습니다. 조별 수행 참가 때문에 말을 했을 뿐 그리 친한 건 아니었지만 그 언니는 우리보다 나이가 한 살 많았음에도 작년 한 해에 몸이 안 좋아서 치료를 받고 소위 1년을 꿇고 들어온 것이었죠. 그때까지만 해도 저를 비롯해 반 아이들은 그 언니가 어떤 사람인지 몰랐습니다. 정말로 몸 어딘가가 안 좋아서 1년을 꿇었다고 철석같이 믿었습니다. 너무 자세히 말씀드리면 분명 특정할 수 있겠지만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시 저희 학교에서는 정말 유명한 수학 선생님이 있었습니다. 같은 여자가 봐도 굉장히 예뻤는데 학벌도 좋고 뭐 하나 가지는 게 없었죠. 그러다 보니 몇몇 여자아이들은 그 선생님을 잘 따르기도 했는데 봄이 되어 슬슬 벚꽃이 필 무렵 한바탕 난리가 났던 그 사건이 터졌습니다. 여느 때와 똑같이 수업을 하고 있었는데 그 교시가 수학 시간이었죠. 한참 문제를 풀고 있을 즈음 갑자기 뒤에서 우당탕탕 소리가 들리며 깨란깨란 찢어질 것 같은 환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너무 놀라서 자동적으로 몸을 움츠렸는데 뒤를 돌아보니 그 언니가 서 있더군요. 어찌나 색이 일어났는지 의자는 쓰러져 있고 책상은 옆쪽으로 튀어나와 있었습니다. 다들 놀라서 그 언니만 보고 있었는데 언니는 교실 전면, 정확히 수학 선생님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눈에서 레이저가 튀어나올 것 같이 노려보는데 마치 돈이라도 떼먹은 사람을 대하듯 온갖 진노와 경멸의 눈빛이었습니다. 놀란 건 선생님도 마찬가지여서 아무것도 못하고 그대로 언니만 보고 있었죠. 그러다 어느 순간 언니는 교실 앞쪽으로 성큼성큼 걸음을 옮겼고 교탁 옆에 딱 서서는 이제는 선생님 코앞에서 틀어져라 쳐다보더군요. 어찌나 당황스러운지 누구 하나 언니를 말리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언니 입에서 나오는 말 하나하나를 들으며 입을 가렸습니다. 이년아, 너가 배를 맡았다고 그게 정을 통하는 거라고 생각하냐? 니년이 그 지랄한 것 때문에 애들이 고통스러울 걸 생각이나 해봤냐? 그 새끼가 그러라 시키디? 아닌 니년이 작정하고 한 거니 솔직히 당시 제가 들었던 내용이 이게 아닐 수도 있습니다. 분명 우린 경기도에 있는 여고였고 그 언니도 지방 사람이 아닌데 입에서 나오는 말은 경상도 사투리였습니다. 워낙 날카로운 소리로 쏘아붙이니 반에 있던 어느 누구 하나 이해하지는 못했을 테죠.
못 알아듣는 건 선생님 또한 마찬가지였고 대략 학생한테 왜 이러는 거냐고 묻더군요. 그러자 언니가 눈을 찌푸리며 표정이 바뀌더니 또다시 쏘아붙였습니다. 미년이 무슨 짓을 한 건지를 알고 있냐? 별 생각 없이 한 짓, 모를 거라고 생각한 짓이라면 그게 간단히나 되겠다. 한평생 갖고 싶어도 못 갖는 것이 있는데 그걸 욕심낸다고 얻을 수 있겠나. 소리소리를 지르니 이미 옆반에 있던 애들도 고개를 떼꼰 내밀고 보고 있었는데 옆반에서 수업 중인 다른 선생님들이 오셔서 저 언니를 교실 밖으로 떼냈습니다. 수학 선생님은 가만히서 수업을 이어가지도 못했고 이내 잠시 나갔다 올 테니 자습 좀 하고 있으라고 하며 나가더군요. 그날 하루는 쉬는 시간마다 애들이 모여서 다른 반에 가서 그 이야기만 했습니다. 언니는 다음 교시에는 조실로 돌아왔는데 하루 종일 고개를 책상에 박고 있더군요. 왜 그런 거냐고, 무슨 일이냐고 묻지도 못했고 솔직히 다들 그냥 언니가 정신적으로 이상해서 벌어진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후폭풍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고 금세 잊어버렸죠. 다만 가끔씩 언니가 학교에 나오지 않았는데 아파서 못 나왔다고 들을 때마다 그때 기억이 떠오르긴 했습니다. 그렇게 7월 정도가 되었을 때 쉬는 시간에 잠깐 만나자고 하는 친구에게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죠. 미술 선생님과 수학 선생님이 그만뒀다고 말합니다. 아니, 정확하게는 두 사람 모두 선생님을 그만둘 거라고 하더군요. 참고로 미술 선생님은 꽤나 잘생긴 남자 선생님인데 당시 조과과정산 2학년부터 미술 수업이 있어서 직접적으로 보지는 못했습니다. 나름 두 사람 모두 학교에 오래 다녔던 사람들이고 전혀 접점이 있을 거라고 상상도 못했는데 동시에 그만둔다는 게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친구가 해준 말을 들으니 그 전에 있었던 사건까지 모든 퍼즐이 맞춰지더군요. 미술 선생은 나이가 40이 넘었고 아내와 아이들까지 있었습니다. 근데 띠동갑이었던 수학 선생과 바람이 났던 거죠. 문제는 수학 선생의 애를 갖게 되면서 이 사실이 미술 선생 아내에게까지 전해졌고 며칠 뒤 살던 아파트에서 그대로 투신해 죽었다는 겁니다. 남편이란 얘들 보는 앞에서 떨어졌다고 하는데 이건 사실인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추락바람 좀 날린다는 아줌마들한테까지 이 사건이 퍼지면서 학교 전체에 소문이 났고 당연하게도 두 사람 모두 학교를 그만둔 거죠. 문제는 두 사람의 충격적인 이야기가 사실 그리 충격적이지는 않았습니다. 이미 몇 달 전에 그걸 알고 있었고 보란듯이 이야기했던 언니의 존재가 더 충격적이었죠. 이때부터는 언니를 보는 시선들이 달라지기 시작하면서 몸이 아픈 게 아니라 신경을 앓고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납니다. 물론 언니가 워낙 싫어했고 제발 그러지 말라고 하는 바람에 금세 씹었지만요. 아무튼 이때부터는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언니의 존재감이 시들지 않았습니다. 다른 학교 남자친구를 만나는 애들부터 시작해서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던 애들은 갖가지 방법을 동원해 언니를 찾아왔습니다. 돈을 주어주는 애들도 있었고 그들의 엄마들이 따로 부탁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언니는 끝내 그들이 물어보거나 궁금해하는 것들은 대답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 해가 다가지도 못하고 학교를 그만뒀죠. 아마 그때 단 친구들이었던 애들은 기억하겠지만 언니가 마지막으로 등교하던 날 간 아이들한테 신정이라고 하긴 뭐하지만 한마디씩 거들어줬습니다. 물을 조심해라. 남자 조심해라. 절대 이런 이야기는 아니었고 사주를 알려주면 그대로 이야기해주기도 했으며 어떤 애한테는 집에 있는 개 좀 풀어주라고도 했고 반안에 햇빛이 너무 적다. 할아버지 모시고 살아라든 마치 눈에 그리는 것처럼 말하더군요. 그리고 애들 모두 손으로 입을 가리며 의성어만 내뱉었죠. 저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이야기들은 실제로 애들이 말한 적도 없는 건데 그걸 마치 알고 있다는 듯 자연스레 하나하나 다 이야기했으니까요. 당연히 저도 연기한테 조언을 받았습니다. 30이 되기 전에 너가 생각했을 때 이게 맞을까?
저게 맞을까 고민을 하게 되는데 그때는 머리로 생각하지 말고 너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 가는 대로 하라고 하더군요. 지금과는 비교도 못하겠지만 늦은 20대에 정말 열심히 취업 준비해서 겨우 입사하자마자 당시 만나던 남자친구가 곧바로 결혼하자고 했습니다. 둘 다 사회 초년생이라 모은 돈도 없고 단칸방에서 시작하기에 뻔해 보였지만 그때 언니가 해줬던 말이 불현듯이 생각나더군요. 물론 꼭 그렇지는 않지만 그 말에 용기를 얻어 곧바로 결혼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남편이 되었는데 어쩔 때는 저를 먹인 건가 원망스러울 때도 있네요.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마지막이 조금 이상하긴 한데 아무튼 내용 자체는 굉장히 신기하네요. 이런 경험이 있는 분들이면 믿기 싫어도 믿을 수밖에 없겠죠. 확실히 그때 언니라는 분이 선생님에게 했던 말을 보면 이미 두 사람의 일을 알고서 혼내는 게 아니었나 싶습니다. 이로써 우리는 신기롭고 오싹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한국의 어둠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친구들과 공유해주세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남겨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저희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만나요. 항상 강한 마음을 가지시고 주위의 신비로운 것들에 조심하세요.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편안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